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경제에서 수출은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경제 계획의 집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수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마지막 요약으로 이 점을 정리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발국 경제와 관련하여 수출을 말할 때에는 두 가지 사실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어떤 제품을 수출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후자의 문제는 제1차 산업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했느냐 아니면 공산품 중심으로 수출했느냐 하는 것이지만 전자의 문제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을 포함하며 외화 획득 수단으로 수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가 더 강한 것입니다. 경제 성장을 지향하는 후발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장애는 외환 부족이기 때문에 수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경험에 근거해 볼 때 단순히 수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보다는 어떤 제품을 수출하느냐, 즉 공산품 중심으로 수출하느냐 하는 것이 경제 성장에 훨씬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 원인에 대해 수출주도 공업화 정책을 채택하고 그것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공산품 수출이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1979년에 발간된 OECD 보고서에서 공산품 수출을 통해 공업화에 성공한 나라들을 딕스, 즉 신흥공업국이라고 부른 이유도 공산품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 연평균 수출 성장률은 39%를 기록했고 이러한 수출 성과는 공산품 수출을 통해 달성했습니다. 한국 경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렇게 높은 수출 성장률이 같은 기간 동안에 높은 경제 성장률의 원인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급속한 수출 성장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논쟁적인 것 같습니다. 초기의 연구자들은 시장 친화적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서는 이렇게 높은 수출 성장률을 전부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출주도 공업화 정책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상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내용, 즉 수출 성장이 제조업 성장을 이끌고 더 나아가 제조업 성장이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른 하나는 수출주도 공업화 정책이란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수출 성장과 경제 성장 간에 통계적으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출 성장률과 경제 성장률 사이에는 긴밀한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출 성장률을 통해 경제 성장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 경제 개발 계획을 통해 혹은 연차 계획을 통해 수출 목표를 상정한 것은 바로 수출과 경제 성장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수출을 통해 경제 개발 계획의 총량 목표의 달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표는 경제 계획기를 기준으로 하여 경제 개발 계획과 연차 계획에서 상정한 연평균 수출 성장률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차 계획의 목표 성장률은 경제 계획 그것의 거의 2배였고 박정희 정부가 집권 기간에 달성한 실제 수출 성장률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이와 같이 매우 높게 책정된 수출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그것의 달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수출 진흥 확대회를 도입하였습니다. 1965년 2월에 도입된 이래 이 확대회의는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로 정권이 붕괴된 1979년까지
거의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회의에는 수출을 우리 경제의 살 길이라고 생각한 대통령이 거의 빠지지 않고 매월 참석했다는 점입니다. 1965년에서 1979년 동안의 확대회의는 총 152회 개최되었는데 대통령은 5회를 제외하고 총 147회 참석하였습니다. 이 확대회의는 상공부와 외무부 보고가 회의 시간의 거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했는데 보고 내용은 총량 목표와 실적 비교는 물론 산업별 비교, 품목별 비교, 국가별 비교 등 수출 목표와 실적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매우 높게 책정된 연차 계획의 수출 목표가 매년 달성되었던 것은 수출 진흥 확대 회의를 통해 수출 실적을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한 것이 주요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경제개발 계획 수립 그 자체는 경제 성장에 직접 기여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제개발 계획은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과 정책을 발굴하고 국민 경제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적 역량을 결집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형 의 특징은 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계획은 기획 물론 집행 민간 부분 등이 참석하여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개발 의지와 관심 그리고 자립 달성하기 위한 에 대한 이해 제고 등을 통해 경제 계획의 집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정부가 경제개발 계획의 사업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 점, 경제개발 계획이 목표한 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출이라는 중간 목표를 상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수출 진흥 확대회를 도입하여 운영했다는 점 등이 한국 경제의 높은 경제 성장률과 한국형 발전국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의 경제개발계획 강좌를 모두 마칩니다. 이제까지 한국의 경제개발계획 강좌를 수강해 주신 모든 분들이 한국 경제를 이해하고 한국의 경제성장 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